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된 식물들을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식물들은 제가 최근에 일주일간 모은 이런 식물들은 아니고요.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 요 기간에 걸쳐서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식물들인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식물들 중에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런 식물군들도 몇 개가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식물들의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남기기 위해서 소개도 조금 해드리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입한 식물들도 있고요. 진천 온실이랑 홍천 정원에서 데리고 온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호야입니다. 호야가 하나가 아니죠. 지금 몇 종류의 호야가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호야를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그런 식물도 아니었긴 했지만 이번에 호야 영상을 만들면서 이 호야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잎이 좀 작죠. 돼지 아빠님이 기존에 진천 온실에서 키우고 계시던 호야 마틸드 스플래쉬라는 그런 호야예요. 조금 소형종의 호야에 속하고 이렇게 이미 완성형으로 리스로 만들어서 키우고 계시는데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좀 강타를 해왔어요. 저희 집에서 한번 계속 키워가 보려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 또 호야 두 개가 보입니다.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호야 사라왁이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호야 농장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잎 한 3장짜리를 분양을 받아온 거예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줄기도 벌써 3개나 뽑아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천 온실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호야에 조금 빠지면서 집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분갈이를 해준 지는 벌써 한 일주일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에서 새로운 이파리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야 사라왁 같은 경우에는 호야 중에서 잎이 가장 큰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호야 사라왁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품종이에요. 신품종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집에서 흔하게 키울 수 있는 그 호야인데요. 이것도 진천 온실에서 키우고 있었던 건데 부직포에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내렸던 그 개체들 있잖아요. 그거 한 2개 정도를 모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뿌리가 많이 활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잎이 이런 식으로 살짝 쪼글쪼글해지면서 조금 이제 건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뿌리를 좀 활착하고 나면 다시 생기를 찾을 것 같아요. 줄기 끝도 살짝 말라 있는데 얼른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오랜 시간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데려와 봤어요. 여러분, 요것도 호야예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세상에서 잎이 가장 큰 호야, 그 다음에 저는 요 정도 크기가 호야 중에서 잎이 가장 작은 품종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마틸다예요. 근데 요걸 보시면 잎이 정말 조그맣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잎을 가진 호야 삼총사예요. 최근에 이렇게 호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마이 호야라는 카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말 예쁘게 키워놓은 호야들도 구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야에 대한 호야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꿀팁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가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카페 등업 같은 건 못해서 등급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야를 구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꼬미 삼총사라는 것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탱총엔시스라는 호야가 있고요. 원산엔시스라는 호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펜스예요. 이 쪼꼬미 호야 삼총사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이 원산지예요. 그 중에서도 약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자생을 하는 그런 호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만 살짝 조심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일단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서 폭풍 성장하기를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이웃님이신 별이랑 딸기랑 님에게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초창기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가격이 좀 다운이 돼서 한번 이렇게 사봤습니다. 2만 원에서부터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3개를 한 9만 원 안팎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쪼꼬미들도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여름이 조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때 조금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선인장들이에요. 제가 선인장이라고 키우는 거는 공작 선인장, 개발 선인장, 독일왕후 선인장 딱 요 정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건조한 흙에서 사는 선인장에도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국 쥐꼬리 선인장이라고 해서 선인장이 이렇게 길게 자라는 그런 품종을 구해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키우다 보니까 다른 선인장에도 살짝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인장 삼총사도 데리고 왔습니다. 금오라는 선인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식물원에 가시면 정말 왕수박보다 큰 그런 선인장이 막 땅에 이렇게 심겨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애기 버전입니다. 씨앗으로부터 한 4년 정도 키운 게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해요. 한 50년 정도 키워야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고요. 옆에는 집노 컬렉션이라는 선인장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꽃 사진을 보고 너무 예뻐서 일단 데리고 와봤습니다. 내년 봄은 돼야 꽃을 피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화각 선인장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쥐꼬리 선인장처럼 약간 길게 자라는데 그 애들처럼 정말 길게 자라지는 않고 약간 중간 정도 길이로 자라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가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서 한눈에 반했던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튜브에 또 선인장 판매하시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재희와 선인장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명품 수강초라는 선인장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매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골라온 거예요. 금오 선인장이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진노 컬렉션이 8,000원. 그 다음에 미화각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모주 하나밖에 없고 이제 막 번식을 시도해 놓으신 이런 개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서 키우고 싶은데 분양이 안 될까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요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근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키워보라고 선물을 해주셨는데 한번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왔어요.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놀러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식물은 보라삭소롬이라는 식물이에요. 사실 보라삭소롬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보라삭소롬에 빠진 계기가 있습니다. 또 유튜버 분 중에 조울시고님이라고 계세요. 제라늄 고수님이신데 그분의 영상 중에 이 보라삭소롬을 외목대로 정말 이쁘게 키우신 그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최근 영상은 아니고 벌써 한 2년 정도 전에 올리셨던 영상인데 제가 그거를 보고 한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근마켓에서 보라삭소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놓으신 거를 분양을 하셔가지고 얼른 데리고 온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꽃이 하나씩 피는데 좀 잘 키우면 진짜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정말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글시고님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미여부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만 외목대로 키워서 토피어리 수영을 만들면 약간 비어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를 정말 많이 받기가 좀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조글시고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삽목이 잘 되거든요. 여러 개를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셔서 한 3줄기를 이렇게 꼬아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셨는데 저도 한번 좀 따라 해보려고 일단 이 모주 같은 경우는 일단 키를 좀 키워서 한번 토피어리 수영으로 만들어 보고요. 옆에 굉장히 잘 자란 이런 줄기들이 있어서 저도 이걸 이제 조만간 잘라서 다간형으로 한 토피어리 수영 요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라삭소롬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식물은 나비수국이에요. 이름은 나비수국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국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꽃이 정말 나비를 닮아서 예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외목대로 이미 어느 정도 수영이 잡혀진 이 나비수국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구입을
해봤는데 플라워 야드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요거를 이제 소량으로 수량을 잡으셔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벌써 품절이 됐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오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수영은 구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9,8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 이 나비수국이 굉장히 저렴하게 인터넷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꽃집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형 식물 아울렛에 가셔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 나비수국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 나비수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외목대로 키우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꼭 꽃대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점 위에서 꽃대가 생기기 때문에 키가 계속 쭉 커지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나비수국만 보더라도 여기서 한번 생장점이 잘렸고 여기서 두 번째 생장점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좀 올라가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생장점이 잘려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배송받았을 때는 이 곁까지 3개를 이렇게 좀 펼쳐놓은 그런 수영으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키를 조금은 더 키워보고 싶어서 이 3개 중에 가장 건강한 가지를 이렇게 지지대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되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 2개의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꽃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꽃봉오리를 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요 옆에 가지들은 잘라서 삽목을 하고 키를 조금 더 키워볼 거예요. 물론 여기를 잘라주고 나면 새로운 가지가 또 더 올라올 텐데 그걸 또 한쪽으로 지지대를 세워서 계속 한번 키를 키워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식물은 감나무예요. 애기감나무라고도 부르는 노아시라는 감나무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물론 분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감나무인데 감이 정말 이렇게 콩알보단 좀 크고 한 은행알 만하게 빨갛게 혹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달리는 굉장히 귀여운 감나무인데요. 이걸 또 당근마켓에서 분양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2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애기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한 점이 있어요.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어서 열매는 암나무만 이렇게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형제예요. 같은 암나무에서 이렇게 번식을 한 개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한 점이 뿌리를 쪼개서 그 뿌리를 흙에 심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싹을 올린다고 해요. 그런 거를 뿌리 삽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뿌리 삽목으로 번식을 해 놓으신 거라고 해요. 이제 진천으로 데리고 가서 조금 예쁘게 좀 수영 잡아가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지월동, 그러니까 좀 추운 곳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화분에서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수국도 새 식구가 됐어요. 얘는 원래 홍천 정원에 심어뒀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 품종 중 하나인 만화경 수국이에요. 별 수국같이 피면서도 꽃잎에 무늬가 들어가는 굉장히 예쁜 수국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홍천을 갔다 왔는데 저희 홍천 정원의 수도가 지금 좀 망가져서 그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아요. 딱 그 위치에 이 만화경이 심겨져 있었는데 아무리 노지라 하더라도 그 땅 속에서 계속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새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계속 노지에 냅두면 계속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거릴 것 같아서 화분을 옮겨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벌써 제가 키우기 시작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된 것 같아요. 요 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휘무질 해놔서 뿌리를 많이 받았는데 흙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껏 뿌리를 내렸지만 좀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끝에 달려있던 건데 이렇게 흙에다 심어서 다시 한번 뿌리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잎이 지금 한 3일 차인데 아직은 싱싱한 것 같아서 한번 열심히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천에 데려가서 키울 수도 있고 근데 진천에는 만화경 수국이 이미 하나가 있어서 베란다에서 한번 계속 키워가는 걸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식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무늬떡갈 고무나무예요. 잎이 굉장히 크고 색감도 되게 예쁘죠. 키가 한 1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무나무에 비해서 약
약간 조금 까칠해요. 물꽂이도 잘 안 되고 삽목 번식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어도 물 관리를 잘못하면 잎이 홀라당 타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조금 고가를 주고 데려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는 다시 키우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흙 같은 경우에는 피트모스 덩어리들로 이렇게 키우셨다고 해요.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굵은 거일수록 고급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피트모스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괜히 이 뿌리를 또 잘못 건드렸다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서 이 상태로 키워보다가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하면 바로 이제 흙을 좀 바꿔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애들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녀석들도 있지만 잘 케어를 해서 요 변화 모습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